의학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면 융합할 수 없어요. 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이 융합 분야만 잘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인공지능 강의하면 항상 이제 얘기하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덩구가 뭐냐면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가 바꾸는 거다. 제 이름은 서준범이고요.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고 아산병원의 진료의로 있습니다. 저는 영상학과 의사, 특히 흉부 영상을 하는 의사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연구를 주로 하면서 연구실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사실은 세계 최초인데 의료인공지능학회, 의료 분야의 모든 연구자와 모든 의사들이 합쳐서 인공지능학회를 저희가 2018년에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초대 회장으로 임기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고문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과 기술에 대한 이해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짤 줄 알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기술의 요체가 뭔지 하고 아주 기본을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만 배우면 되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핫하고 의료를 바꿀 거니까 인공지능을 나는 다 알아야 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공대를 나왔느냐 프로그램을 직접 하시느냐 저 한 줄도 안 해요. 한 줄도. 저는 그냥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개념을 이해하면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되죠. 기회가 되면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저는 뭐 컴퓨터 학원에 가서 인공지능 코딩 자체를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금방 의료 분야에 들어와서 막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대 의료가 그렇게 녹록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현대 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 때문에 생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현대 의료는 규제 시스템을 아주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의료가 이 인허가 되지 않은 장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순간에 의료 현장에 들어와서 아주 좋지 않은 성능으로 우리를 망칠 거다. 이거는 이제 과도한 걱정이에요. 오히려 현대 의료 시스템이 이런 지능형 기술들을 접목하기에 너무 딱딱한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적용이 빨리 되는 거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하나예요. 그냥 아주 매우 그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현재 의료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압이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 의료의 형태를 바꾼 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자의무 기록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차트에 쓰면 그 차트 하나 외에는 다른 데는 기록을 찾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어디에나 있죠. 접근성도 좋아졌고 데이터에 대한 쉐어링이 가능해졌죠.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때 디지털화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현대의료에서는 저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현대의료의 개념이 특히 모든 정보들이 이 데이터화 되면서 이제 과거에는 의료정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환자가 자기가 증상을 느끼고 아픈 다음에 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에서 끝나는 정보만 의료정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에 온갖 건강 관련된 정보들이 다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우리가 알게 됐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런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니라 환경, 자기의 식이습관, 건강 행태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학 지식도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그러면 그 쏟아지는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도 전문가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그 많은 정보를 환자가 오면은 그 정보를 스마트폰도 줘보세요. 이렇게 다 받아서 다 분석해서 환자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느냐? 없죠. 불가능하죠. 이 기술들 우리가 잘 인베드해서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고 이 정보들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의사가 그것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다른 형태의 진료를 만들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의학 지식이에요, 사실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면 융합할 수 없어요. 융합을 한다는 거는 다른 분야로 건너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하고 연관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거가 융합인 거지, 자기 분야 지식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단 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이 융합 분야만 잘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훌륭한 의사였던 시대가 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꼭 여러분의 머리에 있지 않아도 거기 어디 있는지만 기억하면, 핸드폰을 키면 아니면 컴퓨터를 키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는 단지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미래 의료에 관련된 기술이 꼭 인공지능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로봇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술들에 대한 접근을 잘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협력하는 자세예요. 사실은 현대 의료도 협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까지는 사실은 경쟁하는 과정에 있고, 의과대학 과정도 대부분 그러하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의사가 되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거 가지고는 환자한테 큰 도움을 못 준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과를 하던 그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데이터를 볼 줄 아는 사람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이런 아주 다양한 협력하는 기술,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열린 마음으로 딴짓을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의사라는 아이덴티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른 분야도 기웃기웃 좀 하시고, 그렇지만 전문 분야도 열심히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라는 얘기만 하게 되네요. 제가 인공지능 강의하면 항상 이제 얘기하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경구가 뭐냐면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가 바꾸는 거다.